모의고사 다가오고 있고 수행평가 기간을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이번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기말고사 범위가 대충 끝날 것 같은데 혹시 그 기말 범위가 뒤에 화학 파트가 나오는 학교 있으면 일단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한번 나가도록 하고 일단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보내줬는데 몇 명 아직 한 3명 정도 아직 안 왔고 안 한 친구들 3명 숙제 다시 보내주도록 하고요. 음, 지금 오늘 할 파트는 오투 문제집 156쪽.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우리가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이야기했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물질 대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 대사에는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이 있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께 만든다는 거잖아. 이게 떨어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합성되는 과정들,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 단백질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도당 합성, 이런 과정들이 바로 동화작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화작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 나오는 걸로 이야기하면 무슨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하고 에너지 차이가 생기잖아. 그치? 요 에너지 차이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세 글자로 반응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다음에 이들이 넘어야 할 요 반응물이 넘어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이 에너지 장벽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었어요. 자, 이화작용이다라고 하면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분리한다, 분리한다 이 뜻이지. 그래서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것들을 쪼개준다. 소화작용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작용 같은 경우에는 더 부시는 건 쉽다고 그랬잖아. 그치? 쉬운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더 낮아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다. 조심할 것은 이 이화작용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가 되는 거야? 넘어야 될 에너지 장벽. 요 빨간색.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넘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차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반응열이 된다. 반응열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발열 반응이다라는 얘기고 이때 바로 뭐가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촉매인 효소 이 효소가 바로 뭐를 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더 낮춰준다. 뭐를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더 낮춰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뭐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고 효소의 작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지. 맞아? 여기까지 됐어요? 질문 없죠? 자, 이번 시간 진도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O2 156쪽이 되겠고 바로 이제 생명 시스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 DNA를 말할 거야. DNA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자, 우선 우리 그 처음에 우리가 세포, 지난 시간에 세포 이야기하면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세포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세포 안에 DNA가 어디 들어있었니? 그치? 바로 여기 핵 속에 DNA가 들어있었죠. 요 핵이라는 물질 속에 바로 누가 들어있었다? DNA가 들어있었다. 그때 DNA는 이런 이중 나선 구조였죠. 이중 나선 구조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꼬여 있다. 지금 꼬여 있는 거 그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꼬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그때 요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기본 물질, 요 기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 기본 물질 뭐라고 했지? 여기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채팅창에 써보세요.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이름 뭐예요? 좀 길어. 채팅창에 써봐. DNA의 기본 단위체. 기억납니까? 아무도 안 쓰네. 기억 안 나요? 뭐라 그래?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났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그랬어? 뭐와 뭐와 뭐가 1대1로 결합해 생겼다? 당과 뭐? 인산, 그리고 뭐? 염기. 기억났죠?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하면서 DNA를 구성하는 요 당은 데옥시리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옥시리보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DNA에 붙어 있는 염기는 몇 종류가 있었다? 네 종류가 있었어요. 이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달라졌었잖아. 자, 염기의 종류 네 가지 뭐 있었어요? 음, 써봐요. 내가 좀 영어로 알파벳 대문자로만 써봐요. 네 종류 뭐 있었어요? 염기. 아데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뭐뭐 있었지? 써봐. 네 가지. 그렇지. 그렇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염기 네 종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DNA를 보게 되면 이 DNA에 이쪽에 염기가 아데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아데닌, 그리고 뭐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뭐 이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한쪽에 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염기가 어떤 결합을 한다 그랬어?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 DNA가. 무슨 말이야? 아데닌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이민이 있고 사이토신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구아닌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 DNA 왼쪽에 그림에 있는 DNA 아데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타이민이 있을 것이고 구아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사이토신. 사이토신 옆에는 구아닌, 계속 그럼 그런 식으로 짝이 지어지니까 여기는 A, A, G, C, T 이런 식으로 쭉 애들이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치? 그랬을 때 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순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얘들이 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 핵에서 요 밖에서 보면은 요런 길, 소포체 옆에 동글동글 뽀송뽀송 붙어있는 얘들이 뭐였어? 리보솜이었고, 그치? 요 리보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 리보솜에서 바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났잖아. 이 단백질을 뭐에 따라 만들어주는 거냐면, 바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게 아미노산을 배열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치?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단백질 합성이 되느냐? DNA가 직접 이 핵 밖으로 나오는 건 너무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하단 말이야. DNA가. 나가라 그러면 DNA가 못 나간다고. 그럼 무서우니까 어떡하냐면, 나 나가다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면서 누굴 부르냐? 바로 RNA를 부르는 거야. RNA가 요 DNA 다리를 벌리면서 요 사이로 쑥 들어가요. 얘가 누구냐? RNA야. 쑥 들어가면서 요 RNA가 자기 갖고 있는 염기들을 여기 DNA 옆에다가
자리를 잡아주는 거야, 짝을. 그래서 만약에 요 왼쪽에 있는 요 왼쪽에 음, 요 왼쪽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칠한 여기에 그 염기 서열을 RNA가 그대로 따라온다 그러면 A 옆에 짝을 데려오는데 얘는 RNA 같은 경우는 염기가 A, G, C, T 대신에 뭐가 있었어? U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짝이 누구였냐면 아데닌의 짝은 U였고 음, G의 짝은 C였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여기 A 옆엔 짝이 누가 오는 거야? U가 오는 거야. 유라실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G 옆에는 C가 오고 C 옆에는 G가 오고 A, G, C, U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배열이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의 RNA가 염기 서열을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이 RNA가 바깥으로 어떻게 나간다. 그래서 RNA가 요 리보솜 안으로 쏙 들어가서 요 RNA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염기 서열을 그대로 여기다가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져온 거 그대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UCGAA, UCGAA, 그다음에 GCU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이 쭉 RNA가 이렇게 서열을 하면요. 이 RNA 서열 중에서 요 세 개짜리, 그다음에 또 세 개, 이렇게 염기 세 개짜리가 이제 누구를 아미노산의 종류 1번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는 거야. 이 암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 조합, 이 암호를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는 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요. 이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자, 2번 여기 2번 코돈은 아미노산 7번이에요. 7번 아미노산이 오는 거고 요 3번 코드는 뭐 아미노산 8번이에요. 이렇게 8번이 오고.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서 아미노산들이 우리가 결합을 해가지고 아미노산 결합한 게 이게 뭐야? 단백질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을 해요? 결합하는 게 펩타이드 결합 기억납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제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지. 자, 이 과정이 이해가 되겠어요? 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요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잖아. 자, 이 복제하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지? 핵에서 일어나고요. 핵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 DNA를 RNA로 DNA에 있는 정보를 누가 RNA가 복사하는 과정이 일어나잖아. 이 복사하는 과정, 복사해서 전달한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핵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고? 전사라고 한다고. 전사 뜻이 뭐냐면 복사해서 옮긴다는 뜻이야. 복사해서 옮긴다. 누구한테? RNA한테. 이렇게 해서 RNA를 시켜가지고 RNA를 보내. 그럼 이 RNA가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 리보솜. 리보솜으로 가서, 그치? 리보솜으로 가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니? 바로 요 RNA가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지. 이 RNA가 가지고 온 코드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하냐면 RNA의 암호를 해독한다 이런 뜻에서 번역한다라는 거예요. 번역. 그러니까 RNA가 가지고 온 정보를 번역을 한다. 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과정이 있잖아. 핵에서 RNA가 전사를 해가지고 리보솜에 가서 복사하는 이 과정. 이 전사와 복사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다 동일해요. 이런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요. 조금만 우리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돼지나 토끼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DNA를 전달한다.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중심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음, 생명 중심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박테리아한테 또는 이게 다른 물질한테 어 이제 우리의 DNA를 유전 정보를 주면은 똑같이 이렇게 단백질 합성시키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원이 되겠어. 자,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해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볼게요. 유전. 우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으로 유전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DNA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때 이 유전 정보가 이제 나중에 단백질과 RNA 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고, DNA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몸에 들어있는데 염색체라는 건 DNA와 단백질에 혼합이 되어 있는 거고 이 DNA의 어떤 부분은 유전자 A, 유전자 B 이런 식으로 한 부분씩 유전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암호가 된다라는 거고 음. 그때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성하는 거냐면 바로 DNA 네 종류 이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배열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 그때 생명 중심 원리다라고 하는 것은 DNA에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모든 방법이 거의 모두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똑같다. 그래서 이걸 생명 중심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DNA에서 RNA로 가는 이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이야기하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전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바로 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번역이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얘가 이루어진 건 리보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염기들,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염기 조합,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코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 이 RNA의 염기를 조합하게 만든 원래의 DNA 거 있잖아. DNA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염기 세 개의 조합이다. 그래서 삼염기 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염기 조합에 따라서 RNA의 코돈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코돈이 바로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아미노산이 총 20종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죠? 채팅창에 써봐. 아미노산 몇 종류입니까?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개일까요? 몇 개야? 아미노산 종류? 두 개? 20개? 자, 아미노산의 종류는요, 네, 20종류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코돈이라고 하는 요 세 개를 우리가 코돈이라 했잖아. 이 코돈 한 개가 아미노산 몇 개를 지정한다? 하나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돈은 몇 종류가 나올까요? 코돈은 몇 종류의 조합이 가능한지 계산이 됩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건 확률인데, 수학적인 확률인데, DNA, RNA의 주머니에 있을 때, RNA 염기가 네 종류잖아요? 염기가 네 종류인데, 누구도 있어? A도 있고, 그 다음에 C도 있고, G도 있고, U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 RNA의 조합이 만들어질 때, 세 개의 조합으로, 염기의 조합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코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염기로 누가 올지 모르잖아, 여기에. 그치? 여기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개입니까? A, C, G, U니까 몇 개 확률?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줄에
염기가 올 수 있는 경우에서도 몇 개예요? 네 개죠. 어. 또 그 다음 줄에 여기서 또 A, C, G, U 중에 오니까 몇 개야? 네 개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능한 조합이 몇 개입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64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구슬을 꺼낼 때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낼 확률 4종류. 또 그 다음에 또 4개 중에 하나 꺼낼 확률 4종류. 그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되니까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코돈은 64종류인데요. 아미노산은 20종류야. 이 코돈이 아미노산을 결정짓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코돈이 AAA가 있고 AC, U가 있고 뭐 AU, G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해보자. 그럴 때 이 코돈의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5번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꼭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 코돈의 종류는 64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 64종류가 어쨌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돼. 그러니까 코돈이 남아 돌아. 그렇죠? 코돈이 남아 도니까 코돈이 꼭 코돈 한 개가 아미노산 꼭 하나만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코돈은 한 개 이상일 수 있어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요. 64종류나 되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얘들이 삼연기 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이 조합이 이염기 조합이다. 두 개의 조합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라고 가정하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니까 경우의 수 해봤자 몇 개밖에 안 돼요. 16가지밖에 안 돼. 근데 이 16가지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돼, 안 돼? 지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3개의 염기 조합이 된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DNA에서 3년기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3개짜리 3년기 조합이라고 했고, 이 전사유 과정에서 핵 속에서 이게 일어나고, 번역의 과정에서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지정이 된다. 이제 이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내용 끝났고요. 오통제제 볼게요. 음, 오통제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특히 이제 여기 2번에 유전자 단백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갈색 눈동자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갈색 눈동자를 가졌으려면 이 갈색 눈동자의 유전자가 이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얘들이 멜라닌을 많이 합성하면은 갈색 눈동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음. 근데 멜라닌 효소 자체가 적게 만들어지면 적은 양이 만들어지면서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DNA 서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형질, 이런 형질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생명 중심 원리 나왔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볼게. 자, 1번 문제 풀어가지고 여러분 OX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시작. 됩니까? 자, 한 분자, DNA의 그 가닥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DNA의 가닥에는 여기에 유전자 1번, 여기 유전자 2번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죠.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유전 정보는, 잘했어요. 맞았어요. 유전 정보는, 잘했어요. 현우 잘했어. 예승이 잘했어. 자, 이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됐죠. 서열대로. 자, 이때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 질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2번. 자, 2번에 1번. 자, 풀어보세요. 자, 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인데, 요 A의 과정, DNA가 RNA로 뭔가 전달하는 과정과, 자, RNA가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 자, 이거를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지 쓰세요. 시작. A의 과정을 뭐라고 하고 B의 과정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소영이 잘했어. 어, 효린이 잘했어요. 정현이 잘했고요. 그렇지. DNA의 정보를 RNA가 복사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전사, 복사해서 옮긴다 이 뜻이고요. 자, RNA의 정보를 가지고 번역한다. 번역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게 바로 번역이죠. 자, 2번 해보세요. 자,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죠? 효린이 잘했어. 소영이 잘했어. 정현이 아주 잘했어요. 그치? 음. 상현 잘했어요. 맞았어요. 자, A의 과정은 전사의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번역의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 있는 뽀송뽀송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잘했습니다. 자,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DNA가 형질로 발현되려면, 형질로 발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나타나려면 처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전사라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전사라는 과정이 있어야 가서 만들겠지. 자, 그 다음에 RNA가 전사해가지고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어때요? 맞죠? 네. 자, 이때 사람의 유전자는 세균과 유전 보호 체계가 다르다. 다 같다고 그랬어요. 같기 때문에 우리 세균에서도 똑같이 이런 거를 번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명 중심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유전 보호 체계를 가져요. 동일하다. 이런 게 신기하죠. 음. 자, 넘어가 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남 모양의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가 있고 모양이 좀 이렇게 난 모양으로 나는 적혈구가 있어요. 자, 얘들도 지금 단백질이기 때문에 왜 언제는 정상이고 언제는 난 모양이냐? 어, 이 정상 적혈구인 애들은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 적혈구예요. 근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즉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모양이 난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미노산의 조합이 어떻게 정상으로 나오는 아미노산들의 원하는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 그 RNA의 코돈이 있을 테고 그 RNA의 코돈을 전사시켜준 DNA의 원래의 유전 정보가 있었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원래 CTT라는 유전 정보가 있었고 얘의 RNA의 짝을 만들어주면 RNA가 전사되면은 GAA가 만들어지고 이 GAA가 만드는 요 단백질에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얘가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DNA에서 여기 CTT에서 가운데 있는 CTT에서 CAT로 하나만 바뀌어도 염기가 하나 바뀌면 GUA가 되면서 잘못됐고 이 잘못된 GUA가 단백질을 새로운 어떤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게 될 테니 이게 다른 비정상의 헤모글로빈을 합성하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때 요 그림을 잘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잘 이해가 될 거야. 핵 속에서 이제 DNA가 RNA로 전사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사에 사용될 수 있는 가닥이 두 가닥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요 아래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 가닥은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요 전사에 간 요 코돈, 요 코돈의 순서를 보면은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요 위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U, G, G잖아. 코돈 1번이. 그치? U, G, G라는 건 요 위에 있는 A, C, C를 복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복제한 거구나. 아래에 있는 걸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때도 달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형 가닥이다라고 그래. 주된 형질의 가닥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야. 됐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코돈표야. 이게 실제 코돈표고요. 이런 식으로 UUU라고 하는 RNA의 염기 서열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부르는 거야. 지정하는 거야. UUU가 되어 있으면 이 코돈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돈의 종류는 총 64가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이 한 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게 이 얘기야. 세린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의 코돈이 세린을 전부 똑같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DNA의 염기 서열이 이런 식으로 AAA, GCT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RNA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짝인 T 대신에 RNA U가 있겠고 여기도 U가 있겠고 여기도 U가 있겠고 그지? 자, 그 다음에 G의 짝은 누구야? C, C의 짝은 G, T의 짝은 A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때 DNA, RNA 염기서열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하고 자, UUU. 자, UUU가 만드는 요 아미노산 하나는 누가 될 건지 이 코돈표에 찾으면 돼. 코돈표에서 유유를 찾으면 어디 있어? 여기 봐. 첫 번째 페닐알라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얘가 누구다? 바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CGA는 누구야? CGA 여기 있네, 그지? 아르지닌이네, 아르지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지정이 되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이 뜻이지. 알겠죠? 네, 다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DNA와 염색체의 유전자를 찾아보세요. 시작. 자, 기억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 니은은 뭐라고 할까? DNA. 디귿은 그 DNA 안에 담겨 있는 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 기억은 뭐라고 한다? 염색체. 니은은 DNA가 되는 거고 이 DNA와 단백질이 짬뽕이 돼서 염색체를 만든 거고요. 그 DNA에 들어있는 여기 가닥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염색체 DNA 유전자. 1번 되겠네. 잘했어, 예수님이. 좋아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음, 풀어보세요. 그래. 그렇지. 이제 전사와 번역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네요, 여러분들이. 그치? DNA가 RNA에게 뭘 해준다? 전사해주고, RNA가 단백질을 합성한다? 번역을 한다. 잘했어. 그럼 기억은 RNA다. 전사와 번역이다. 나는 리보솜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잘했어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렇지. 잘했습니다. 음.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서 지금
DNA는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A는 T와 C는 G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무슨 결합? 상보적,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G의 짝은 C가 될 것이고, G의 짝은 C가 될 것이고, C의 짝은 G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건 CCG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RNA를 보게 되면 UAU인 걸로 봐서 여기서 주형 가닥은 누가 될까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얘가 바로 주형 가닥이 되겠네. 그치? 바로 이 가닥을 여기서 전사했겠지. 그 전사한 얘네들 중에서 여기 앞에 있는 세 개, 요 세 개, UAU, GCA, GGC, UCA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코돈, 각각의 코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각각의 코돈이 아미노산을 각각 지정을 하는 거죠. 얘가 얘를 지정하고 얘가 얘를 지정하고 얘가 얘를 지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난 거다? 번역이 일어난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연속된 세 개, 세 개의 염기가 RNA를 지정하는 DNA 단백질 지정하는 거지. 됐어요. 자, 넘어갈까요? 나머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3번 볼게요. 13번. 자, 그림은 전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코돈표를 나타내 준 것이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세요. 재밌다, 그치? 신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런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시간 충분히 줄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우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DNA고, 요 밑에 있는 건 RNA니까 요 DNA에서 RNA로 지금 전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요 세 개짜리의 유전 염기 서열이 RNA를 결정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C, U, A, G, U, U, C, A, C를 지정하겠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들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CUA는 보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이 류신이네, 류신. 그죠? GUU를 보니까 발린이네, 발린. CAC를 보니까 히스티딘이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결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지. 음, 그죠? 그러면 같이 볼게요. 유전 정보는 DNA로부터 RNA로 전달이 되었죠. 전사. 자, 나에 해당하는 코돈. GUU죠, 그죠? GUU. 자, 가와 다가 지정하는 거는 전부 류신이다, 아니죠? 가는 류신이지만 다는 히스티딘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어, 그, 따라랑, 그 기출픽 문제집을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기출픽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 몇 페이지냐면은 194쪽.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고 하시고, 있는 친구들은 어, 문제집 같이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난이도가 조금 오투보다는 있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자는 이유가 내신을 준비할 때 같이 나머지 기간에 내신을 좀 준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봅시다. 통과는 따로 심화 과정이 없을 예정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원래는 끝나고 심화하려고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개념 이 과정만 하고 개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심화를 같이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다루려고 합니다. 자, 7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물질 대사와 관련된 거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관련된 내용이거든. 음.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떨어지네, 그치? 떨어지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는 뭐야? 쉬운 거, 그치? 부시기 쉬운 거. 이런 거 무슨 작용? 아, 이화작용이구나. 분리시키는 거. 자, 나 같은 경우는 합성시키는 과정.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화작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과정이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이고 이 동화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만드는 거니까 합성하는 거 합성. 그래서 무슨 합성?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포도당 합성하는 거. 포도당 합성하는 과정이 뭐야? 광합성이죠.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음. 설명해줬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봐요. 음, 효린이, 소영이 잘했어요. 자, 이화작용은 이렇게 부시는 과정이니까 부시는 게 우리가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 세포 안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어디서?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포도당을 가져다가 포도당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생긴 놈을 갖다가 분해하는 과정이야.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있는 포도당을 분리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화작용이고 세포 호흡이 바로 이화작용이에요. 따라서 기억 맞고 세포 호흡도 바로 이런 이화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 나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부 다 맞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야. 상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783번 문제 볼게요. 조금 어려운데.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783번.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이다라고 했어요. 음. 첫 번째,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어떨까?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네? 무슨 과정? 흡열 과정. 어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활성화 에너지를 볼 때 중요한 건 활성화 에너지인데, 자, 니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A다. 자,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라는 건데, 이게 A인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활성 에너지는 어디예요? 반응물부터 생성물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체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 전체가 활성화 에너지야. 그러니까 따지자면 A하고 C하고 더한 게 활성화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넘어가야 되는 장벽, 전체 장벽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A 더하기 C가 돼야 되는 거고. 자,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 자, 얼마큼 감소했지? 원래 여기였는데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크기는 요게 되겠다. 그치? 요 차이는 지금 A에서 B를 뺀 거와 같네. 그죠? 맞네요. 자, 효소가 작용하면 C가 작아진다. 자, 요걸 C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했지. 반응열은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어때? 똑같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우리가 했던 요 작용 한번 보도록 할까? 생명시스템 오늘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0 9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함께 들어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풀어보세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좀 읽어봤죠, 문제. 정답을 정확하게 뭐 안 하더라도 같이 머릿속으로 보면 가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전사의 과정이다. 나의 과정은 뭐다? 번역을 한 것이다. 따라서 1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음. 자, 모두 핵 속에서 일어난다? 핵에서 일어나는 건 요 가가정만 핵에서 일어나는 거지. 나 과정은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틀렸고요. 나 과정을 통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된다. 왠지 맞는 말 같잖아. 그치? 아니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된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얘를 합성하는 건 뭐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지?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죠.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고요. 자,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코돈. 꼭 한 가지다? 한 가지는 꼭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코돈이 총 64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여러 개의 코돈이 지정할 수 있어요. 자, RNA는 이중나선 구조? 이미 틀렸다. DNA가 이중나선 구조죠. 자, 사람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합니다. 왜? 생명 유전 원리, 생명 중심 원리가 그런 거야. 대장균도 똑같이 우리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산을 됐습니다. 됐죠? 좋아요. 조금 어렵지, 그치?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음. 자, 812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보기 하나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해. 자, 이 과정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일단 우선 A, B, C의 명칭을 한번 하나 찾아볼까요? 자, A는 누구죠? 지난 시간 걸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A는 리보솜이라고 할 수 있고, B는 누구지? B는 핵이네, 그쵸? 자, C가 뭐예요, C? C 아는 사람. C 써봐요. C 채팅창에 C 뭘까? 얘는 주머니에 싸서 단백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애야. 그렇지? 뭐라고? 골지체. 기억났어요? 골지체. 골지체라고 하는 거. 맨 꼴찌로 하는 역할, 단백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다. 골지체. 라고 할 수 있고, 요 기억은 전사라고 할 수 있고, 니은은 번역이라 할 수 있겠네. 그죠? 되지? 그 다음에 요 전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는 핵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요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리보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 되겠죠. 자, 기억. 기억과 니은은 모두 A에서 일어난다. 모두 A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었지, 그치? 리보솜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니은만 일어나는 거죠. 빗속의 DNA가 A로 직접 이동한다. DNA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RNA를 시켜가지고 이동한다 그랬지? 틀렸고. 그 다음에 C는, C라는 건 골지체죠. 골지체. 이 골지체는 나의 과정, 단백질 합성 과정을 말하는 거고, 이 단백질 합성에 단백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골지체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짬뽕에서 나오는 거야. 배웠던 내용들을. 나 과정에서 효소가 관여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푼 건데요. 어, 모든 이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에서는 전사하는 과정이든 전부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효소가 관여하죠. 동화작용이잖아. 효소가 관여하죠. 음,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 맞게 되는 거예요. 될까? 잘했어.
자, 815번 문제 해봅시다. 음, 지금 DNA의 이중나선 두 가닥 1, 2 중에서 한 가닥으로부터 RNA가 전사된 모습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RNA는 우선 1번에서 된 것인지 2번에서 된 것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어렵지 않잖아. IQ 테스트잖아, 그치? CAU가 있네? CAU가 되려면, CUA가 되려면 요 아래 거를 전사해야지 CUA가 되겠다. 그지? 따라서 여기 2번을 전사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AAC가 있었으니까 요 아래의 어 이전 뭐야 염기 서열도 쓸 수 있겠지. 써봐요. 니은에 들어갈 거 써봐요. 뭐뭐뭐니까 어렵지 않죠. 이건 쉽잖아. 써봐. AAC에 대응하는 RNA 누구예요? 서열은 그렇지. G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코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코돈이 몇 개 있을까요? 5개의 코돈이 있는 거지. 어, 5개의 코돈이 있고, 각각 이제 얘들이 이제 아미노산을 지정하겠죠? 음. 자,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기억 여기 있구나. 기억. 기억은 이제 누구랑, 이 기억은 지금 아래에 있는 애랑 상호적 결합을 해야 되니까, G, C, T가 되겠네, 그치? 음, 맞다. 그다음 니은. 니은의 염기 3개 중 2개는 유다. 유유니까 맞다. RNA에는 최대 5개의 코돈이 있다. 지금 5개의 코돈이 있다. RNA는 2번으로부터 전사되었다. 그렇다. 자, 번역되면 최대 5개의 아미노산이, 이거. 자, 그렇지. 이거는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볼까요? 5개 아미노산까지 맞지, 그치? 근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될 텐데 몇 개가 있어? 5개가 아니라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아미노산이 이어지는 곳인 여기 4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렸다.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 해볼까요? 어렵지만 재밌어. 무슨 방탈출 문제 같은데 823번. 자, 이거 여러분이 이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볼까요, 한번? 자, 요거만 주고. 100개의 염기 쌍으로 된 거고요. 음, DNA와 RNA야. 그러니까 이 중에 2개는 DNA야. 가나다 중에서 우리가 DNA가 이렇게 2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DNA가 2줄이고 RNA가 한 줄이잖아. 각각이 이제 가나다가 DNA 2개, RNA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 염기들의 개수를 써준 거예요. 총 100개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숫자 한번 찾아볼래요? 힌트 줄까? 일단 힌트 안 줄 테니까 찾아봐요. 음, 한번 해봐. 우선은 RNA인 걸로 먼저 찾으세요. RNA. RNA를 먼저 찾아라. RNA는 어떤 염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DNA 없는 유라시를 가지고 있지? 자, 이게 힌트입니다. 자, 머리 한번 써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숫자를 한번 어, 순서대로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1분 줄게요. 이거 RNA는 유라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NA에서는 상보적인 결합으로 A하고 T가 짝이고 C하고 G가 짝이라는 그 힌트, 두 번째 힌트. 그 다음에 RNA에 올 때는 A하고 U가 짝이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A하고 U가 짝이고 C하고 G가 짝이다. 이제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건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선 다가 유라실이 있는 걸로 봐서 다가 RNA입니다. 그럼 가하고 나는 누구냐면 DNA의 각각의 가닥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줄게요. 찾아보세요. 한번 해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려워요? 된 사람 없어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우리가 요 다의 RNA가 누가 주형이냐, 나 거를 베껴왔냐, 아니면 가 거를 베껴왔냐, 이거를 아는 게 핵심이거든. 만약에 요 다가요, 요 가의 가닥을 갖다가 전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은 이 유라실이 17개면은 가에는 요 A가 몇 개야 돼? 17개여야 되잖아. 그치? 왜냐면 DNA에서 A에 대응하는 게 바로 RNA에서는 뭐야? U잖아. 그러니까 U가 17개면은 DNA에 A는 몇 개야 돼? 17개였어야 되죠. 주형 가닥은. 따라서 얘는 가를 갖다 복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사해서 갖고 온 거다? 나를 전사해서 가져온 거야. 여기 A를 보니까 그렇잖아. 그치? 얘가 17이 지금 여기 똑같잖아. 어.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닥이 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아, 나랑 다가 짝이구나. 얘가 짝인 거야. 이 짝인 걸 이용해서 빈칸 찾아주면 되겠죠. 어, A하고 U가 짝이고, 그 다음에 뭐랑 짝이겠어? G하고 C랑 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G가 이 27개면은 여기에 RNA에 미음에 들어갈 게 몇 개겠어? 27개가 되겠죠. 찾았지? 그 다음에 RNA는 타이민이 없기 때문에 연계가 된 거고, 일단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리을이 자연스럽게 찾아지죠. 왜냐면 RNA에 33개, 27개, 17개 더하면 몇 개죠? 여기 더하면 60, 77. 그러면 리을이 23이 되네. 이게 찾는 거야. 자, 그렇다면 A가 23이라는 건 DNA의 원래 짝인 T, 요 T가 23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DNA에는 여기 유라실이 없으니까 디귿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가 서로 상보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여기 G에 있는 27개가 그 자기 짝인 DNA에 있는 사이토신이 27개가 되는 거지. 다 됐어요,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가와 나가 DNA다. 맞고요. 어, 이제 요거 니은 틀리게 되고 디귿은 이제 0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때요? 자, 우리가 기출픽 문제가 좀 더 고급스럽지. 그래서 같이 준비하라고 했던 거고 고1 내신 기말 준비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톡방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 파트까지가 생명 시스템까지가 보통은 시험 범위거든. 앞에서부터 시험 보는 학교들은요. 뒤에서 시험 보는 학교들이 혹시 있으면 연락을 주면은 그 영상과 영상을 다른 개념 영상을 통해서 올려줄 테니까 여기 말고 이 앞에서 한 부분이 시험 범위 아니라 이 뒷부분 남은 뒷부분에서 시험 범위입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톡을
주거나 단톡방에다가 남겨주면은 단톡방에다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았어요. 생명 시스템 이렇게 끝나서 총 2단원이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안녕.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잘 가요.